안녕하세요. 떡상 곰돌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린이 분들 혹은 주식을 오래 하셔도 이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좀 재미있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유상증자라고 하면요, 좀 쉽게 생각하면, 자, 우리가 인터넷을 설치를 했어요. 인터넷 설치하거나 가전제품을 샀는데 무상 수리해준다 하면 좋은 거죠. 근데 유상 수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무상 수리는 당연히 돈이 안 들어가는 거겠죠, 나한테. 그러면 돈을 들여가지고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 회사의 자본을. 사전적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돈이 필요할 경우에 뭐 대출을 받게 되고 아니면 뭐 대출을 많이 받아놨거나 이런 상태에서 이자 등 지속적인 금융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부담감을 이제 주식 수를 늘리면서 나의 자본금을 늘려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쓰이는 행위가 사전적 의미의 해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유상증자는 그럼 무조건 나쁜 거 아니냐, 돈을 써서 나의 자본을 더 늘리는 거기 때문에 공짜로 뭐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뭐 피 빨아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무조건 악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즐겁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또 예시가 필요해요. 어떤 예시냐면요, 떡상 곰돌이 주식 강사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잘 돼가지고 직원을 2명이나 둔 주식 강사가 된 거예요. 주식 강사가 되었고 떡상 곰돌이의 월 매출은 대략 한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 월급은 300만원씩 해서 여기 작은 친구들 둘이 있죠. 한 300 해가지고 한 600 정도가 나가요. 그리고 뭐 월세, 그 다음 뭐 밥값, 그 다음에 제가 뭐 쓰는 뭐 비용들 여러 가지들이 이제 좀 많이 생기겠죠. 자, 그런데 우리 떡상 곰돌이한테는 빚도 있어요. 어떤 빚이 있냐면 예전에 학자금을 받았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차도 좋은 거 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명품도 좋아해서 명품도 사고 싶고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쓴다고 내가 돈이 없는데 이제 강사가 됐으니까 좀 일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일단 먼저 대출을 막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던 저찌됐던 간에 세상에서 지금 보는 이 곰돌이 주식 강사의 가치는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니까 채널도 조금 크고 있고 그 다음에 말도 잘하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얘가 한 3천만 원의 가치가 있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더 추가할 거는, 이제 제가 어릴 때 그 다음에 성인 되기 전까지 뭐 취직하기 전까지 강사가 되기 전까지 이제 저를 먹여 살려주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입혀주고 과외도 시켜주고 한 우리 부모님이 저의 어떻게 보면 주주가 되는 거죠.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권은 이제 부모님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면 부모님이 나한테 효도 좀 해라, 용돈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나의 주권은 이제 부모님한테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 떡상 곰돌이가 내 돈이 지금 한 3천 필요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무턱대고 그냥 3천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미 대출은 받은 상태라서 대출 받기도 좀 애매하고 또 이자가 계속 나갈 거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가지고 일단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요, 자,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나 3천만 원만 꿔주세요. 3천만 원만 나한테 좀 투자해 주세요. 이거를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볼 주주 배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주주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나 3천만 원만 꿔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우리 부모님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일반 공모 방식이라 그래서 일반적인 거죠. 그냥 일반인들한테, 내 친구나 지인들한테만 찾아가가지고 야, 나 지금 주식 강사고 뭐 하는데 나 일단 나 3천이 필요하니까 너 500 빌려줘, 500 빌려줘, 500 빌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 공모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좋은 경우인데 메가스터디 뭐 이렇게 큰 대형 회사에서 좀 잘하네, 강의도 잘하네, 내가 나중에 스카우트 해볼까, 뭔가 좀 투자도 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데 하는 이제 메가스터디나 혹은 아니면 뭐 이상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3천만 원을 꿔주는 방식이
제3자 배정 방식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어찌됐던 저찌됐던 간에 우리 곰돌이는 어쨌든 3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이 어디에 쓰이느냐? 첫 번째, 시설 자금에 쓰이는 경우가 있겠죠. 시설 자금에 쓰인다는 건 뭐냐면 이 떡상 곰돌이가 생각보다 강의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학원을 좀 증축을 해야겠다. 학원을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 수강생들을 많이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 학원 증축을 해야 됩니다 하는 이런 시설 자금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 양수 자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말마다 좀 다 다르긴 한데 좀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2호점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 비용이랑 뭐 이런 거 등등 이제 나간다 해가지고 필요로 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운영 자금입니다. 운영 자금인데 월세나 직원들 월급이 필요해가지고 운영 자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채무 상환 자금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빚이 앞에 2천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금융권 대출을 받고 해서 매달 나가는 이자만 나 한 달에 한 진짜 돈 2, 300만 원 벌고 있는데 막 200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이제 이걸 개선을 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해가지고 좀 나가보려고 하니까 이 빚을 좀 까야겠다. 그래서 빚 까기 용도로 해서 채무 상환 자금이 필요할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타 법인 취득 자금이라고 해서 내 밑에 지금 데리고 있는 직원 애들이 너무 강의도 잘하는 거야, 의외로. 그래가지고 이 직원들을 강사로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회사인 애들인 거죠. 이 친구들한테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타법인 취득 자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기타 자금이라 그래서 그냥 처음에 얘기한 대로 나 3천만 줘. 어디 쓸 건데? 이야기 안 해줄래? 이런 느낌인 거죠. 뭐 도박이나 명품 구매나 뭐 차량 구매나 내가 뭘 할지 모르는 이런 기타 자금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시설 자금이라고 하면 학원을 증축하는 거니까 이 떡상 곰돌이가 잘하고 있으니까 학원도 더 크게 하면 더 잘 되겠다 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아무리 유상증자라도 유상증자를 하니까 일단 내가 돈을 꿔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마 돈 꿨네 이런 느낌으로 가도 잘 되면 다시 오를 기회가 있겠다 없겠다 했을 때 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인 생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업 양수 자금이라고 해서 2호점을 오픈을 하는데 마케팅 비용으로 쓴다. 그러면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마케팅 비용으로 쓴다고 하면 어디 보자. 이게 근데 마케팅을 했을 때 성공할지 안 할지 뭐 확실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건 중요한 건데 운영 자금으로 쓰겠대. 근데 내가 운영 자금을 쓴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나갈 돈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월세랑 직원 월급이랑 지금 다 밀리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메꿔야 되니까 운영 자금이 필요해.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했을 때 이건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쨌든 매달 나가는 이 고정적인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한꺼번에 까고 새 출발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빚 까기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호재로도 나름 작용할 수가 있겠죠. 재무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한다고 곰돌이가 생각했으니까 투자를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판단을 했을 때 호재일 가능성도 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냥 기타 자금이라고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내가 이 돈으로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거? 악재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공시를 보게 되면 주주 배정 방식, 일반 공모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이유인지가 나오는 게 공시 내용을 보면 다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확인한 다음에 어떤 식인지 내가 유추를 해보고 혹시나 어쨌든 단기적으로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조금 더 담아볼까 혹은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좀 도망을 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돌아와서 그러면 일단은 나의 이제 주주는 누구예요? 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3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냐면 제가 빌리게 되면
이 주식 수가 있는데 주식 수를 이렇게 막 다 쪼개요. 쪼개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가지고 있던 이런 이 곰돌이한테 이제 가지고 있던 이 주권을 남들도 이렇게 쪼개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아닐까. 하지만 이제 시설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채무 상환 혹은 뭐 타법인 취득 자금으로 해가지고 내가 뭔가 좀 나아갈 수 있는 일에 투자가 됐다고 하면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좋은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겠더라. 요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거나 유상증자 못하면 나 망해 이런 식으로 하면 솔직히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좀 생각하면 유상증자가 좀 쉬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그냥 간단하게 아무 공시나 가지고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볼게. 자, 자금 조달의 목적이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운영자금에 필요로 하다. 그리고 증자 방식이 3자 배정 증자다. 그러죠. 제3자 배정 방식이라고 하면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메가스터디다. 근데 여기에 돈을 좀 지원을 해주네? 이러면 미래가 있어가지고 뭔가 지원을 해주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3자 배정 증자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투자한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정말 메가스터디처럼 큰 회사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도 우리가 한번 좀 쳐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유상증자를 이제 공시가 떴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일단은 돈을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조금 빨리 손절을 하던지 아니면 본절에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유상증자 개념 원리 방식이고요. 혹시나 여기서 추가할 거나 아니면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어차피 이제 우리 구독자분 혹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다 보기 때문에 좋은 정보로 이제 판단을 해서 아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기타 등등으로 해서 뭐 무상증자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추후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이제 종료를 하려고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좀 이슈가 있어요. 여기 한번 빗대서 설명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이때까지 너희한테 빌려준 돈 이제 회수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여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의 떡상 곰돌이가 예전에는 일단 별 볼 일 없는 그냥 일개 그냥 어떻게 보면 강사였는데 이제 좀 뭔가 채널도 성장하면서 좀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애초에 말을 좀 잘하는 친구였어. 그래서 나라에서 얘가 좀 잘하고 하니까 그냥 일단은 좀 밀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좀 힘들다고 하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밀어줬는데 갑자기 좀 떡상을 했죠. 그럼 떡상을 한 상태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떡상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는 돈을 회수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테이퍼링의 좀 기본적인 사전적인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때까지 돈을 썼으니까 너한테서 이제 내가 회수해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슈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테이퍼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조금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뭔가를 좀 도와줬었는데 나라에서 이제 너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얘 내부 사정은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일단은 얘가 떡상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제 준 돈 내놔 이런 식의 방식이 이제 테이퍼링에 좀 빨리 쉽게 이해하는 방법일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떡상 곰돌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